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아주 운이 좋죠. 이번 추석 토일 월화수 이렇게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는 5일 연휴, 황금 같은 시간대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또 방역 조치도 다소 만화가 돼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또 권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혹여는 이번 기회에 정말 말 그대로 집에서 푹 쉬는 시간을 가지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이동하는 시간 동안에 좀 짬을 내서 혹은 집에서 푹 쉬실 때는 아주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던져주는 역사책 한 권을 들고 와 봤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요 책, 아라사키 모리테루의 오키나와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키나와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혹시 가보셨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 오키나와에 갔다 와본 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같이 긍정적입니다. 너도 오키나와 꼭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 시국이 풀리면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친구들한테서 제가 들었던 다른 한마디가 뭐냐면은 일본인데 일본 같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일본 본토, 혼슈, 규슈, 도쿄, 오사카 이런 지역을 갔다 와봤던 친구들한테서는 더 이런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일본 같지 않은 일본이라는 그 지역이 된 데에는 역시나 역사적 배경이 있겠죠. 조선, 일본, 베트남과 더불어서 중국과 조공 외교를 하던 독자적인 류큐 왕국, 이 소씨 집안이 다스리던 류큐 왕국이었던 어떤 전통이 오키나와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반대로 1600년대에 이미 일본의 주요 번 중에 하나였던 사스마번 밑으로 편입이 돼서 일본의 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일본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일본의 일부가 아닌 이런 상태를 400년 동안이나 지속을 해왔던 것인데, 이 역사의 일부를 엿본 결과가 바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줬던 일본인데 일본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멘트일 것 같은데요. 일본인데 일본 같지 않은 요 지역의 최근 400년 역사를 돌아본다면 앞으로 오키나와에 관광을 가더라도 이제 그 땅에서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이 그냥 여기 좋네, 일본 안 갔네, 이렇게 그냥 단순히 끝날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달라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오키나와의 역사를 뼈대만 잘 추려서 담은 포켓북, 아라사키 모리테루의 오키나와 이야기라는 책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켓북이라는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정말 포켓북입니다. 이만해요. 자, 그리고 두께도 굉장히 얇고, 그리고 요 와중에 특히나 현대사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사스마번이 정벌을 한 이후에 최근 400년, 더 길게는 최근 100년 오키나와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역사책입니다. 이 책을 꼼꼼하게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꼽은 키워드는 내부식민지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내부식민지라고 하는 용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식민지는 보통 남의 나라 정벌하는 게 이제 식민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오키나와의 현대사를 가리키기에 가장 적당한 단어가 바로 이 내부식민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분명히 같은 나라고 이게 같은 나라가 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존재들을 가리킬 때 내부 식민지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이제 역사를 좀 길게 보면 이 내부 식민지라고 하는 지위를 얻는 거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1600년대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오키나와가 본격적으로 이 도쿠가와 마쿠, 이 막부라고 하는 체제, 도쿠가와 막부의 사스마번에 정복당하면서 이 내부 식민지 상태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스마번은 일본 본토 남쪽, 그러니까 일본이 섬이 4개가 있죠. 홋카이도 있고 중간에 이제 혼슈가 있고 혼슈 밑에 조그맣게 시코쿠가 있고 그리고 남쪽에 규슈가 있습니다. 이 규슈에서도 제일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게 이제 사스마,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사스마번이라고 하는데 이 사스마번이 1600년대 초에 오키나와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류큐 왕국을 이제 사실상 자기네들의 휘하에 편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을 해가지고 설탕을 만들어서 돈을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제 류큐 왕국에 소씨라고 하는 이 지배자 왕가가 있었는데 사실 사스마번이 요 왕가를 그대로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이 왕가들을 시켜서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강제로 사탕수수 농장을 짓게 하고 그걸 류큐 왕국의 소씨가 싸게 사면 그걸 또 사스마번이 굉장히 싸게 사서 그리고 이걸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굉장히 비싸게 팔았겠죠. 이런 설탕 무역, 설탕 거래, 부당 거래죠 사실은. 이 부당 거래를 통해서 사스마번이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이 부가 이렇게 축적된 부가 무엇의 원동력이 되냐면은 메이지 유신의 원동력이 됩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두 세력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스마번이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오키나와 사람들을 다룬 게 과연 일본 그 도쿠가와 막부에 소속된 사람들을 다룬 것처럼 다루었는가? 과연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었는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일본이 제국이 점점 되어가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이 오키나와에 대한 착취는 강도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갔지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착취의 절정에 달한 그 시기가 다름 아닌 2차 세계대전입니다. 태평양 전쟁인 거죠. 일본은 이 본토, 그러니까 혼슈, 시코쿠, 규슈를 포함한 요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본토에는 미군이 상륙하게 냅둘 수 없다. 그래서 어디에서 막아야 되느냐 이걸 결정할 때에 이 그 규슈 남쪽에 있는 섬들을 이제 방어선으로 잡습니다. 당연히 그 중에 제일 발달한 도시는 오키나와였던 것이고요. 오키나와 사람들을 이 미군과의 전투에서 훈련도 거의 시키지 않고 일본군이 이렇게 막 최전선에 내세웁니다. 뜻은 단 한 가지죠. 미군의 총알에 맞아라. 그리고 미군이 그렇게 총알을 소진시키면 일본군이 돌격을 하겠다라는 건데, 전혀 막 먹혀들 리가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냥 오키나와 사람들이 대놓고 희생되기만 했던 거죠. 그래서 막 미군에 투항하려고 하고, 일본군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다가, 일본군에 잡히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베이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도 강제징용돼서 오키나와로 끌려갔다가 강제징용된 사람들이 죽거나 혹은 일을 하다가 죽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여성들 이제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일어났던 이 일본군과 미군 사이의 전투가 결코 이제 그냥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이게 과연 일본인으로서 일본국이 대하는 태도였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미군 주둔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오키나와 주민들은 처음에는 일본군을 무찔러준 미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격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공산화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이 바뀜에 따라서 일본의 위치를 복권시켜주죠.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제1 동맹국으로 그 과정에서 일본의 지위가 다시 올라가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오키나와 사람들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구나. 그 와중에 일본이 이제 일본 본토에 있었던 미군들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군 또한 일본 본토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오키나와부터 이제 대만까지 연결되는 이 남중국해에 미군들을 주둔시키는 게 낫겠는데? 라는 계산을 하면서 이 두 일본과 미국의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일본 본토에 있던 미군 부대들이 점점 오키나와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0.6대 75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키나와의 면적은 일본국 전체 면적에서 0.6%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0.6%나 되는 땅에 주1 미군 전체의 75%가 몰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간혹 문제가 되죠. 이 미군의 범죄 혹은 미군의 어떤 주둔 지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오키나와에서는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오키나와의 제1도시는 이제 나하라고 하는 시인데 이 나하시 한복판에 미군 비행장이 있거든요. 미군 부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용산이 미군 부대인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뭐 일으키는 사회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군이 뭐 오키나와 사람을 죽였다, 뭐 때렸다. 그런데 일본국도 혹은 미국도 제대로 처벌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이제 심심하면 잊을만하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일본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오키나와라고 하는 일본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일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키나와를 내부 식민지로 평가하는 것이 결코 그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던 역사학자 중에 한 명인 이 아라사키 모리테루라고 하는 선생이 이제 자기가 직접 몸으로 겪은 이 역사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책 안에서 아마 아주 간략하지만 핵심만 탁탁탁 짚어내는 방식으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책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책 아라사키 모리테루의 오키나와 이야기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 책을 재미있게 읽은 청취자 여러분께 더 재미있게 즐길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과 함께 추천해드리는 콘텐츠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이 책을 소개받게 된 팟캐스트였고 다른 하나는 이 책에 나오진 않지만 이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팟캐스트였는데요.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팟캐스트를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라고 하는 팟캐스트, 굉장히 장수 팟캐스트죠.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이 팟캐스트의 106회 제목이 하이사이 오지상이라고 하는 팟캐스트 그 제목 에피소드입니다. 하이사이 오지상은 안녕하세요 아저씨라는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는 이 오키나와 사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 일본은 고교 야구 리그가 인기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고시엔이라고 하던가요? 네. 마치 이제 부산의 연고인 롯데 자이언츠가 경기를 하면은 경기장에서 그 조용필 선생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울려 퍼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오키나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이 고교 야구 리그, 그러니까 고시엔의 뭐 4강 결승에 진출해서 뭐 갑자원 경기에 들어서면
이 하이사이 오지상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키나와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이제 매우 신나는 노래입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당연히 찾으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 또 가사 내용, 그리고 발매돼서 인기를 얻는 과정을 검토해 보면 사실 이 노래가 그렇게 신나는 노래가 아니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발매 과정, 인기를 얻게 된 과정, 이 가사의 내용, 뭐 이 노래가 인기를 얻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기 있는 여행 작가 중에 한 명이죠. 인도환타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여행 작가 전명일 씨가 이 하이사이 오지상이라고 하는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해주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연휴 때 시간이 되시면은 좀 차분하게 이제 들으시면서, 혹은 뭐 다른 일, 연휴를 맞아서 하실 수 있는 뭐 청소라든가 설거지라든가 이런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그것은 알기 싫다 팟캐스트의 하이사이 오지상 이 에피소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라사키 모리테루의 오키나와 이야기 책 소개를 마쳐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과 읽을 책은 마들렌 치게라고 하는 독일 작가의 숲은 고요하지 않다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제 도시로부터 벗어나서 평온한 어떤 환경을 찾을 때 보통 숲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신기하죠. 숲은 고요하지 않다. 이 책의 작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네요. 예, 숲의 생물학, 그리고 이제 숲의 생태학, 그리고 숲을 더 떠나서 뭐 동물들의 생태학이나 혹은 생물학적 지식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다음 주 방송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진담 소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